이 시간에는 1단원의 1강,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단원의 2차 시로 지난 시간에 이어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 20쪽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스펙트럼의 종류와 특성, 이를 이용해서 원소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마치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의 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은 백색빛의 파장을 분산시켰을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산시켜 관찰하면 무지개처럼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데 이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고온의 특정 원소의 기체 구름이 방출하는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몇 가지의 색, 즉 몇 가지 파장의 띠만 나타나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여러 개의 검은 선이 나타나는데 이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죠. 빛은 곧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생기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때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액체나 고체 같은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 즉 우주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파장에 대해 설명할게요. 스펙트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등학교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파장에 대해서 쉬운 내용이지만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동에서 가장 높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은 빛의 파장이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 범위의 파장만 볼 수 있고 이보다 파장이 짧거나 긴 빛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의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그 파장의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로 보이는 거죠.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것이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예요. 즉 보라색의 파장이 400나노미터이고 빨간색의 파장이 700나노미터입니다.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까지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모두 더하면 백색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색의 빛을 분산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모든 파장이 이제 분리가 돼서 우리 눈에 연속적인 색깔의 띠로 보이는 거죠.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파장의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빨간색 바깥쪽 파장의 빛이라는 뜻으로 적외선이라고 하죠. 보라색보다 더 짧은 빛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보라색 바깥 부분이란 뜻으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빛은 파장이 달라지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방금 조금 전에 빛은 곧 에너지라고 말했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보다 빨간색이, 가시광선 중에서는 빨간색보다 보라색이, 보라색보다 자외선이 파장이 더 짧고 에너지가 더 큰 거죠. 소리도 파동이라고 했죠. 소리는 파장이 달라지면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파장이 짧으면 소프라노 같은 고음이고 파장이 긴 소리는 저음으로 들립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아니라 고음과 저음입니다. 물체가 다가올 때 그 소리가 실제의 파장보다 짧아진다 했을 때 그 실제보다 다가오는 물체의 소리가 실제보다 큰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보다 고음으로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의 개념을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마 백색 소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질문을 할게요. OX로 답해 보세요. 백색 소음이란 큰 소리부터 작은 소리까지 모두 들리는 것을 말한다. 아닙니다. 백색 소음이란 우리 귀에 어떤 특정한 파장, 어떤 특정한 소리가 크게 들려서 신경을 쓰이게 하는 그런 소리가 없이 저음에서 고음까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배경 소리처럼 들려서 그래서 소음은 있는데 그 소음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아마 일상생활에서 뭐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다, 뭐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텐데 이때 그 스펙트럼의 의미가 범위가 폭이 넓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로 뭐 랩도 잘하는데 뭐 록 음악도 잘하고 이럴 때 무슨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파장이 합성된 파동이 통과하는 매질이 달라지면 굴절되는데 그 파장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 그 굴절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백색빛, 다양한 파장이 섞여 있는 백색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각 파장별로 빛이 분리되는데 이를 분산이라고 하고 스펙트럼은 그 빛이, 백색빛이 파장별로 분산되어 파장별로의 그 색을 우리가 연속적인 색으로 어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스펙트럼의 예로서는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지개처럼 세개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백열등 같이 고온 고밀도의 광원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됩니다. 설명을 잘 이해했는지 OX 문제를 내겠습니다. OX로 답하세요. 형광등의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된다. X입니다. 형광등, 뭐 수은등, 나트륨등이 아니고 백열등입니다. 주의하세요. 백열등과 그 형광등의 발광 원리가 다른데 백열등은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서 고온으로 가열시켜서 온도 복사에 의해 빛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되는데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은 그 형광등은 수은의 전자를 들뜨게 만들고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될 때 그 빛이 방출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형광등이나 뭐 수은등, 나트륨등 이런 빛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 관찰됩니다. 선 스펙트럼입니다. 사진처럼 검은 바탕에 몇 개의 밝은 선이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이런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고온의 기체 구름이 내는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특정한 색깔, 즉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밝은 선으로 띄엄띄엄 나타나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꽃 반응 아시죠? 그 금속 원자가 포함된 시약에 불을 붙이면 그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나서 불꽃색을 보면 금속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이 선 스펙트럼도 기체 구름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에너지, 즉 특정한 몇 개의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 선 스펙트럼으로 마치 지문처럼 기체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방정관이라고 그 특정 기체를 채우고 전극을 연결하면 전압에 의해 기체가 전리되면서 들뜨면서 그 가라앉을 때 내는 빛을 관찰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때 그 방정관을 채운 그 기체의 종류마다 특정한 몇 개의 파장의 색의 빛만 보이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원자가 포함된 전자가 에너지를 얻거나 잃어 에너지 준위 상태가 변할 때 빛을 내놓는데,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이면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소마다 자기 고유의 에너지, 즉 고유의 몇 개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사진처럼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특정 파장의, 즉 특정 색깔의 검은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저온의 기체 구름을 통과했을 때 그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이런 스펙트럼이 관측됩니다. 저온의 기체가 그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 파장의 에너지, 즉 빛을 흡수해서 그 파장이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체마다, 기체 종류마다 필요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검은 선의 파장이, 즉 그 검은 선의 색깔이 그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지문처럼 기체의 종류에 따라 그 몇 개의 특정 파장에서 검은 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같은 기체라면 그 기체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검은 선의 파장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그 밝은 선의 파장이 똑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여러 원소의 기체가 내는 빛을 관찰하면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굵기가 모두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천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주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또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OX로 답해 보세요. 검은 흡수선이 여러 개 나타나는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지구 대기의 성분을 알 수 있다. X입니다. 지구가 아니라 태양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은 각 기체 원소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체의 종류마다 특정하게 나타나는 고유의 스펙트럼입니다. 위아래 그 두 스펙트럼은 같은 스펙트럼인데, 위의 것은 왼쪽으로 갈수록 빨간색, 긴 파장을 나타낸 것이고, 아래의 것은 보라색, 짧은 파장을 나타낸 스펙트럼입니다. 뭐 어느 쪽으로 나타내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있을 때 그 그림의 스펙트럼의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짧은 파장인지는 뭐 보라색이나 빨간색이 있는 방향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위의 두 스펙트럼은 각각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아래 A 스펙트럼은 종류를 모르는 미지의 기체들이 혼합된 구름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A 스펙트럼이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것으로 A 기체는 수소와 헬륨의 혼합 기체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체 선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은 그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지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어, X와 Y 기체가 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A는 어떤 기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기체들이 혼합된 그 기체 구름이 내는 빛을 관찰한 것인데 이 A 그 혼합된 기체에 Y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죠. Y는 없습니다. Y 스펙트럼과 똑같은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지 않죠. 그럼 A에는 Y 기체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X 기체는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체에서 내는 천체가 내는 또는 우주의 그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그 그곳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는 이 스펙트럼의 A, B 그림을 보면서 풀고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의 진화에 대해 배우겠습니다.